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금을 인출할 때 1200만원 이내로 해야 5.5%에서 3.3%까지 저율 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종합과세가 되어 부담이 컸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가 가능해져 지방세를 포함해서 16.5%만 납부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에서 15.4% 과세가 되는 데 반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과세 이연의 효과로 상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연금저축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연간 1200만원, 월로 따지면 1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월 100만원을 인출하여도 계속해서 연금저축 계좌 안의 자산은 물가가 상승해도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금저축 계좌를 마르지 않는 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고 얼마씩 써야 하나,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금 수령을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만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 직전, 지금까지 수익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수령 전 원금, 그리고 연금 수령 비율은 생활비로 꺼냈을 비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소득세를 제하고 나온 금액이 연 1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수령 전 원금인데 1200만원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이 수령 전 원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가 과세됩니다. 일단 우리는 65세에 은퇴하여 연금 수령하는 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은 5.5%입니다. 1200만원의 5.5% 세율은 66만원으로 따라서 연금 소득세 과세 전 금액은 126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비율은 나의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의 예상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와 QQQ ETF의 수익률입니다. 최근 10년에서 30년 그리고 30년간을 10년씩 잘라서 수익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주식 100%로 투자를 하고 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00이 좋기는 하지만 나스닥 100이 너무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따르는 스파이 ETF를 골랐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가장 낮았던 7%로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상 수익률은 7%입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011년 이전에는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2012년 이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매우 저렴한 공산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저물가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21년 이후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세계화에 역행하는 지역주의,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 풀어버린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98년 IMF 이후로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27년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29%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물가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예상 수익률 7%에 물가 상승률 3%를 빼면 바로 4%가 연금 수령 비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연금 계좌에서 매년 4%만 꺼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수령 전 원금의 4%는 126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령 전 원금, 즉 우리가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돈은 3억 165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령별로 이 3억 1650만원을 모으려면 얼마씩 저축해야 될까요?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5세라면 월에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최대한도로 넣어도 20년이 넘게 걸린 23년을 넣어야 되고 35세라면 월에 28만원씩 연 336만원을 30년간, 그리고 25세라면 월 14만원씩 168만원을 40년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넣으면 은퇴 후에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 월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5세가 은퇴하는 40년 뒤에도 100만 원이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는 떨어져 40년이 됐을 때는 지금의 100만 원이 30만 원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 따라 화폐 가치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도 현재의 100만 원과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2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올해에는 22년도 물가 상승률 6%를 반영해서 21만 2천 원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1,000원 단위까지 신경 쓰기 귀찮으면 21만 원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6% 올랐는데 제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른 게 함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령 금액은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방금 한 말은 1,200만 원보다 더 수령해야 된다는 말이라서 좀 혼란이 오시죠? 현재 1,200만 원은 2013년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죠.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도 연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도 개정 요구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처럼 1,4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금액도 점차 오를 겁니다. 그러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